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제안할 헌법 개정안을 청와대에서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그 가운데 안 제25조, 헌법이 아니니까 안 제25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먼저 헌법에 이렇게 규정된 조문이 있을 때 그 조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략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 조문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면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집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죠. 선거권을 갖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일 것. 둘째, 18세 이상일 것. 그렇게 되면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선거권을 가진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죠.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개정안 제25조에서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없어도 법률로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25조의 의미는 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선거권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정한다. 따라서 선거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선거권의 행사는 이런 절차로 해야 한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제25조에 따르면 이것이 헌법이 된다면, 개정헌법으로 된다면 바로 그와 같은 헌법의 명령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입법자는 이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입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이 직접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선거권이 있다 하는 것을 정했죠. 헌법이 정했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는 법률의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선거권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또 그 절차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라 하고 명령을 했죠.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따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 제25조의 의미는 선거권이 있고 없고를 정하는 것은 헌법이 한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이제 떠나라. 그리고 선거권이 있는 자들만 부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 너희가 와서 설명해라, 규정해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제25조의 형태입니다. 그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제25조 여기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한 것은 현행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서 선거 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한 살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이죠. 19세가 아니라 18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국민들은 이 개정안을 보고 환영했을 겁니다. 기뻐했겠지요. 2018년 3월 22일 청와대의 민정수석 조국,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국민 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굳이 따지자면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든지 국민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집단을 주권자, 그들을 국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개인의 입장에서 사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의견을 국민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국민은 촛불입니다. 국민의 뜻은 촛불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답을 하되 촛불에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이라는 개념, 주권자라는 개념이 우리의 전통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또 리걸마인드에 맞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들 집단만이 사용하는 특수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념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촛불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이 화답한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는 이것이 그들식의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화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촛불에게 생색을 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3월 22일의 발표입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 33개국이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번 헌법으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 선거 연령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거 연령 18세,
이것을 헌법으로 보장하였다. 그것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색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국은 1971년부터 18세였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 한국은 이제 이 문재인 안이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18세로 되겠죠. 나머지 33개국이 18세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이르러 이렇게 뒤늦게 고치면서 왜 굳이 남들 다 하는 그 막바지 만 18세 이것을 쫓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되고 보면 17세인 국민들이 또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겠죠. 한 살 차이니까. 어떻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다지 개혁적이지 않은 그러한 선거권 확장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헌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고법이죠. 최고법이라는 것은 가장 센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일단 어떤 내용을 규정을 하게 되면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만이 아니죠. 우리들 모럴을 지키고 모럴의 수준이 높고 리걸마인드가 있는 국민들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 약속을 하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 중에 처음 한번 정한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진보해 오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약속으로 삼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읽어보았을 겁니다. 왕자와 거지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왕자가 밖에 있을 때 그래서 하루는 왕자가 친구인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왕이 되면 그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거지 친구는 네가 왕이 되면 나는 왕 앞에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는 거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너는 내 앞에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다. 그 후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찾아왔죠. 거지는 왕이 된 왕자 앞에서 의자를 들고 와서 그 앞에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큰 소동이 났죠. 그러나 왕이 된 왕자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내 앞에 앉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거지가 왕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고 해서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왕 앞에 의자를 놓고 마주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단칼에 목이 달아났겠죠. 왕은 거지에게 너는 된다. 너는 앉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군주국가에서 가장 센 왕의 말은 오늘날 가장 센 법인 헌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는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너만 되는 겁니다. 거지만 되는 것이죠.
현행헌법 제24조를 이 개정안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현행헌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문재인 개헌안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면은 현행헌법과 이 개헌안의 관계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거권을 가지긴 가지는데 누가 어떤 조건에서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겠죠. 현행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에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가진다. 어떻습니까?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문재인 개헌안 제2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우선은 누가 가지는가 하는 데서는 현행헌법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현행헌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는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개헌안 제25조에는 무조건 가진다.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부분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행헌법 제24조에서는 조건을 법률이 정하게 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했지요. 그런데 문재인 개헌안 제25조에서는 조건을 헌법이 바로 정해버렸습니다.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것은 없앤 대신에 18세 이상의 라는 것을 헌법이 정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조건이 없다고는 했지만 실제 조건을 헌법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법률로 선거 연령을 그때그때 국민의 의사를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취합해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국회의 법률로. 그런데 문재인 개헌안 제25조처럼 헌법이 그 조건을 아예 딱 정해갖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무조건 가진다. 이랬으면 법률이 끼어들 틈이 없죠. 헌법이 확고하게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개헌안 제25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개헌안 제25조는 무엇을 하는 법조문인가? 그것은 선거권이 있는 자와 선거권이 없는 자를 구분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원 중에 일정한 부분에 선을 그어서 그 선 좌측은 선거권이 있고 우측은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거권은 있거나 없거나 하겠죠. 그래서 원의 한 중간쯤에 선을 그어서 왼쪽에는 선거권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은 없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선거권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선거권이 있지 않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고
결국 우리 국민들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과 선거권이 없는 국민으로 나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개헌안 제25조는 어떤 사람들이 선거권이 있는가? 그것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어떻습니까? 선거권이 있지 않죠. 선거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투표 못하죠. 투표 못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입니다. 비슷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헌법 개정안이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혼동하지 마십시오. 현행 헌법 제38조, 이것은 진짜 있는 헌법 조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현행 헌법 제24조 선거권 조문하고 그 형태가 완전히 똑같죠. 그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랬고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거권 조문처럼 똑같이 문재인식의 개헌안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모든 국민은 이 부분을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이렇게 바꾸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면은 현행 헌법하고 우리가 문재인 개헌안처럼 따라서 이것을 한번 바꿔본 것하고 공통된 부분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 하는 부분이지요. 누가 어떻게 납세의 의무를 지는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 헌법 제38조 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그 가상의 개헌안 제38조,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국민의 의무죠.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는 자는 국민 가운데 누굽니까? 우리 국민을 전부 또다시 원에다 넣어봅시다. 운동장 같은 데에다가. 그 선을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18세라는 선을 그어서 18세, 19세, 20세 이런 국민들을 한쪽에 왼쪽에 모아놓고 그 운동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18세 미만의 국민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18세 이상인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나머지 18세 미만인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가 없는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겠죠. 납세의 의무를 지는 자와 지지 않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사과 하나를 두고 한 명이 가지기로 했으면 상대방은 사과를 가지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한 명은 사과가 없고 한 명은 사과가 있고, 바로 이와 같은 글인 것이고, 이 헌법 조문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평이한 우리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도 한번 풀어보았는데 결국 그 문재인 개헌안 제25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고 18세
이상의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미만이 되겠죠.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이런 명백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이 한 일이 무엇인가? 앞에서는 그랬죠. 18세, 19세 이상이었던 이 선거 연령을 18세까지 한 살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장을 시켰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헌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헌법에 어떤 것을 규정한다 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만약에 한 학급에 30명의 학생이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5명에게만 어떤 과자를 줬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내가 과자를 5명한테 줬다고 좋아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5명에게는 과자를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과자가 이 세상의 마지막 과자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영역 안에서 한정된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과자를 또 사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헌법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동일한 행위가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없애버리는 최고의 법이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무엇을 했느냐?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에게서 선거권을 없애버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헌법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 막강한 헌법으로. 게다가 이것이 개헌안으로 제안이 되면 국회가 수정을 못합니다. 가부만 정하지요. 그래서 이 개헌안이 폐기되지 않고 이미 국민에게 다 공개를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요란을 떨면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헌안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통째로 버려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그만두던가. 그래서 이 개헌안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로 가게 된다면 또 국회가 이것을 그대로 의결하고 국민이 투표를 해서 헌법이 이 개헌안이 그대로 헌법 개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 대신에 18세에서 17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죠. 거의 18세 이상으로 고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헌법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있는 헌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끼워 넣고 문맥을 슬슬 다듬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헌법에 어떤 새로운 제도를 들여온다든지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그런 제도를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렇게 개헌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대표적인 독재입니다. 헌법에 새로운 제도를 들여올 때는 그 제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고 이론이 확립되어 있고 물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해서 이것이 헌법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예측을 못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까?
하는 것까지 다 살핀 다음에, 그래서 헌법에 어떤 특히 국민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안은 몇십 년이 가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아무데나 칼을 들고 이렇게 휘두르고 그저 바꾸면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행패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없애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좀 나왔던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2018년 3월 23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김형현 법무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안 제25조의 선거권자 연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조의 뜻은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안 자체를 반대 해석해서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하여 부정된다는 주장은 논리학상으로나 헌법학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논리학이나 헌법학을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헌법 개정안 제25조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을 했고, 그것은 선거권의 유무를 정한 것이다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선거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선거권이 있다고만 말했고 없다고는 이야기 안 했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죠.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그 나머지는 선거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서 운동장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에 거기에 선을 그어서 그 반원을 2개를 만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밥을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김형현 법무비서관 이야기는 우리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그들에게 밥을 주겠다고 했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밥을 안 주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정말 바보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이 개헌안 제25조에서 누구에게 선거권이 있는가 하면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물론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죠. 선거권은 있거나 없거나 중에 하나이니까. 이 의미를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죠. 이것을 또 브리핑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간이 부었습니다. 국민을 완전히 이렇게까지 능멸해도 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틀렸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와서 어떻게 말로 얼버무려 보려고 청와대가 브리핑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참아주고 있는 것이 이제는 너무 때가 지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현 법무비서관은 이렇게 반대 해석을 하는 것은 논리학상으로나 헌법학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대 해석이 아닙니다. 반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규정을 했을 때 그것을 반대 해석해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누구에게 선거권이 있고 누구에게 없는가 하는 양쪽을 다 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선거권이 있는가를 정하는 겁니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권이 있지 않으면 선거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리가 확실히 되겠죠. 이 법무비서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형현 법무비서관은 3월 23일에 한 브리핑, 이 내용이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헌법학상, 법률학상, 논리상, 그리고 국어의 이해상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제25조의 뜻이다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 그 무식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서 마치 심해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김형현 법무비서관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는 법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담 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없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논리학상, 헌법학상 18세 미만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그들에게는 없지만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서 국회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앞에서 한 이야기를 스스로 깨뜨린 것이죠. 틀렸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국민에게 이 헌법 개정안상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김형현 법무비서관은 국회가 법률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상의 문재인식의 개헌안을 납세의 의무 조항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죠. 만일 헌법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면 납세 의무자는 18세 이상의 국민뿐입니다. 그런데 김형현 법무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이 문재인 청와대의 입장을 따르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률로 세금 내라 이런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공무원들, 그들은 법률로 헌법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 헌법을 깰 수 있다.
확고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김형현 법무비서관,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2017년 2월 15일 김형현, 이때는 부장판사였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입니다. 이 김형현 부장판사, 현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 행정처의 전산상 조치 예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인물입니다. 2017년 3월 8일 김형현 부장판사, 현재 문재인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 차원에서 이것을 진상조사해달라고 청원문을 올렸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주장이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합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데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기로 합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깨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면 그는 판사로서 자격이 없었다고 나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김형현 부장판사식이나 했다는 법무비서관, 그대들은 모두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선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현 법무비서관을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은 이제 물러나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 버젓이 법조문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18세 미만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하는 이런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 말로서 국민을 속이겠다고 부장판사였던 사람이,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지금 사법파동을 일으킨 그 주된 원인 제공자들이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서 자기 자신이 혼자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숙지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정도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막아내는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